퍼스트레이디입니다. 영부인을 얘기를 하는 거죠.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이김 배우자 첫 조우. 퍼스트레이디 경쟁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좀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 이 신라호텔에서 이 조계종 관련한 이 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두 배우자가 모두 참석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 모습 잠깐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바로 저 모습입니다. 같은 테이블에 있었어요. 다만 바로 옆은 아니었다.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원탁 테이블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했고 바로 옆에 저렇게 서서 사실 얘기를 나눌 기회도 있었고 제가 본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두 손을 꼭 잡고 서로 웃으면서 바라보는 저런 모습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저런 모습을 보면 분위기 괜찮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 두 사람이 따로 지금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고 난 다음에 마주친 적은 아직 없는데 배우자들은 일단 먼저 만났다라는 거죠. 두 사람 보면은 윤주진 위원님, 예. 그냥 사실 이 일반 시각에선 그런 것도 있거든요. 아유, 남편이 이렇게 큰 정치인이고 그러면 부인들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좀 센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예. 상당히 화기애애하고 분위기 좋아 보입니다. 뭐 공감대도 있지 않을까요, 두 분이? 그러니까 사실 뭐 대통령 후보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자리입니까? 네.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과 이 제1야당인 민주당이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참 팔자 사나운 남자들 만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 네. 네,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김혜경 여사 같은 분은 이재명 후보의 누가 보래도 정치적 동반자죠. 실제로 뭐 이따 다루겠지만 이제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도 보면 사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파란만장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함께. 그래서 설란영 여사도 이분도 역시 과거에 이희호 여사를 방불케 하는, 그러니까 정말 그냥 단순히 내조만 하는 그런 부인이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같이 노동운동을 했었고, 이분도 네. 이제 과거에 세진전자 노조위원장을 맡으면서 김문수 후보와 노동운동 중에 만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또 호남 출신이라는 점에서도 또 김문수 후보에게 외연 확장에 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이 두 분도 사실은 거의 뭐 대통령 후보나 다름없는 네. 분들이고, 국민들이 사실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영부인 문제로 상당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눈길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국민들에게 더 많은 박수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영부인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하셨죠. 서로 간에 약간 동질성, 동병상련도 있지 않겠느냐. 아유, 우리 왜 이렇게 피곤한 걸까요? 뭐 이런 얘기를 나눴을 법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사실상 뭐 아까 퍼스트레이디 경쟁이라고 했는데 후보 배우자들도 지금 대선 레이스에 돌입을 한 겁니다. 근데 아까 손잡고 상당히 이게 뭔가 화기애애하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무슨 얘기를 대체 나눈 거야.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죠. 사진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김문수 후보가 손주를 얻었을 때 김혜경 씨가 손주 옷을 선물해 준 일을 설란영 씨가 이 김문수 후보의 아내죠. 김문수 후보의 아내가 얘기를 하면서 이 아내가 참 고마웠어요 그때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하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럼 두 사람 원래 사전에도 알고 있었나 본데 이 손자 옷까지 선물해 준 거면 관계가 있었나 본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영주 대변인님. 네, 뭐 인연이 좋은 인연도 있고 나쁜 인연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현재까지 보면 두 후보의 배우자들은 나쁜 인연은 크게 없는 거는 같아요. 물론 이제 선거 때문에 서로를 뭐 질책할 수 있는 포인트는 있겠으나 저는 이 정치인의 배우자들이 굉장히 힘든 직업 같아요. 뭐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개인사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 뭐 공개되는 상황이고 어쩔 때는 정치적인 공적이 돼서 정적이 돼서 또 피해를 입을 때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참 대단한 배우자들이다라고 평가하고 싶은데 다만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였던 김건희 씨처럼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볼 때 명태균 씨하고 통화를 해서 그런 식으로 어떤 불법 선거운동이라든지 여론조사에 관여하는 그런 선거운동 말고 정말 그동안 우리가 정통적으로 해왔던 후보자가 할 수 없는 그런 곳곳을 다니면서 배우자의 역할들을 하는 것들. 저는 그런 좀 선의의 경쟁들이
좀 이번 저기에 대해서는 펼쳐졌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선의의 경쟁이 좀 펼쳐져서 더 오히려 뭔가 화합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국민들한테 플러스가 되는 그런 모습이 좀 펼쳐지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어제의 만남은 상당히 화기애애했는데 설란영 씨, 요 며칠 전에 있었던 다른 행사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같이 볼까요? 네, 법카로 난 밥을 사 먹지 않아요. 나 관용차도 타지 않습니다. 공적인 일 외에는 다 내가 운전하고 다니거든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윤주진 위원님, 예. 김혜경 씨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대선에서 또 하나의 정말 관전 포인트는 영부인 대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난 정부에서 영부인 문제로 시끄러웠던 점을 더 많이 고려한다면 제발 이번 다음 대통령만큼은 그런 문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김혜경 여사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네. 지금까지의 이제 이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이재명 후보의 정치 문제에 있어서 좀 깊숙이 관여한다든지 그리고 본인도 개입을 한다든지요. 또 경기도의 일부 인력이 또 이제 김혜경 여사를 좀 보좌한다든지 근데 그러한 것들이 국민들 봤을 때는 이게 혹시 많이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잘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저격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혜경 씨에 대한 저격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김혜경 씨가 받고 있는 이 선거법 위반 관련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어제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느냐 같이 볼까요? 법카 식사 제공 김혜경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150만 원이었었다. 다만 항소심이었었기 때문에 이번 대선 선거와는 전혀 무관하다. 3심까지도 사실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랑은 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지금 이 후보들의 배우자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배우자가 있죠. 근데 배우자가 없는 4번이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현재 배우자가 없죠. 하지만 여자친구는 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선이 되면 그럼 퍼스트 걸프렌드를 볼 수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있었는데, 여자친구 의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내가 교제하는 사람은 김 여사랑 달리 아주 일반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설혹 그렇다 해도 우려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선 선거 기간까지 6월 3일까지 본인이 배우자 있다고 치고 거의 두 몫을 지금 뛰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2인분을 지금 뛰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준석 후보 이렇게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선거운동에서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마흔의 도전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의 길, 그들의 용기를 다시 계승하는 이준석의 도전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젊을 때 대구에서 상경에서 지하철 4호선 종점에 살던 그 부부가 아이의 교육에 투자해서 그 아이가 국가가 만든 영재학교인 과학고등학교에 가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부할 수 있고 나라 돈으로 유학을 보내주고 국회의원일 수 있는 세상, 여기까지가 저의 서사입니다. 여기에 저는 한 가지를 더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큰 덩어리에 의지하지 않고도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 수 있다는 그것을 완성시켜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들, 딸, 손녀, 손자들에게 그들이 따라가고 싶은 길이 될 것입니다. 네, 이준석 후보 본인이 지금 올해 딱 40이죠. 40이어서 출마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40에 나왔었던 YS, DJ,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서사를 쭉 읊었어요. 이래 해서 진짜 뭐 이 지하철역이 종점 가는 이 그런 집에서 살아서 장학금 받고 어렵게 하버드까지 가서 거기서 내가 여기까지 섰는데 저를 보고 본인의 손자, 손녀들이 저처럼 잘 커갈 수 있도록 저를 뽑아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영주 대변인. 네. 사실 저 얘기가 동탄에서 교육열이 상당히 강한 동탄에서는 소위 말해서 먹혔어요. 네.
대선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준석의 도전은 나름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전문 정치인의 도전 그리고 서사 이런 부분들은 의미가 있는데 다만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시간이 짧다. 22일 만에 본인이 아까 뭐 영상에서 나왔던 큰 덩어리가 아닌 곳에서도 나올 수 있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네. 짧을 때는 덩어리가 커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이번 도전을 유의미하게 마치고 나면 네.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다만 본인이 잘 써먹는 세대 갈라치기라든지 여러 가지 좀 가벼움만 네. 이번 대선 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면 저는 향후에 차차기 정도의 어떤 대선 후보의 반열에서도 이준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도전을 높게 봅니다. 네. 이준석 후보 사실 이 굉장히 크게 될 정치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요번에는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짧다.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하지만 아직 젊기 때문에 다음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 덕담인지 악담인지 모르겠을 조언도 또 같이 주셨어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